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상속 문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이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의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신탁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현정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상속에 있어서는 좀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4세대 출현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부모님, 그다음에 본인, 자녀, 손자녀 이렇게 한 세대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 비율이라는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융 플랫폼 자체가 4세대를 좀 고려해야 되고요. 예.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이제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에는 4세대 플랫폼을 금융 플랫폼으로 예. 금융기관에서도 권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뭐 상속 분쟁 얘기는 좀 부자들만의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즘 또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실제로 좀 상속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실제 이제 상속 분쟁에 관한 얘기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 분쟁도 높았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증가하는 상속세만큼 그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은 사실 일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요.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꽤 많은 돈이 요즘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녀 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아질 거고 이견도 많아지죠. 아무래도 이제 분쟁이 일반 가정에게도 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속이나 증여 문제 중요한 건 알겠는데 사실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이제 상속이나 증여하실 때 이제 절세 예. 때문에 증여를 먼저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최근에는 고령화 비율 때문에 많습니다. 근데 상속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분이 있고 준비를 못 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를 못 한다고 하면은 이제 남은 분들끼리만 서로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좀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협의가 이제 불발된다. 이제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법정 비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1.5, 그다음에 자녀 1 예. 이렇게 법정 비율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나누어서 법정 상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꼼꼼하게 계획을 좀 세워서 유언장이나 유언 대용 신탁 이걸 이용해서 상속 플랜을 세우시는 게 좀 더 최근 들어서는 중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유언장은 많이 알고 있는데 유언 대용 신탁 조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좀 뭔가요?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012년도에 이제 신탁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용해서 네. 이제 신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유언을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 계약을 했는데 공증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신탁하는 기관에 미리 좀 내 유언을 좀 알려놓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미리 계약을 통해서 나의 유언을 알리고 고인의 뜻대로 저희가 집행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신탁 설계입니다. 유언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무효 소송도 있고 그런데 유언 이 대용 신탁 이 경우도 뭐 무효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유언장 소송이 실제 이제 많이 있기도 예. 한데요. 유언 대용 신탁 자체는 이제 살아 계셨을 때 건강하실 때 아무래도 신탁 계약을 은행하고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요. 신탁 계약 자체가 무효되는 건 굉장히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단단하게 유언장은 한 번 하고 또다시 유언을 써버리면 무효가 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게 고민이 많을 텐데 예. 실제로 신탁 계약은 그런 게 좀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예. 또 이제 대표적으로 유언장과 신탁이 좀 차이 나는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한 3가지 정도로 네.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하고 유언 대용 신탁이 좀 차이
없다는 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신탁을 하고 그 재산을 내가 혹시 죽으면 우리 배우자한테 줘라. 자녀를 주지 말고 이렇게 신탁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에 그때 가서 자녀들 줘라. 남는 게 있다면은 그러니까 연속 상속이 되는 거죠. 두 번. 예. 내 재산을 신탁에 맡겼더니 이제 배우자가 갖고 있다가 배우자 사망하면 그때 가서 자녀 줘라. 근데 유언장은 이제 내가 우리 배우자 줘라 이러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음 세대까지 지정할 수 있는 연속 상속 기능이 돼요. 이제 음. 그런 점이 이제 아무래도 신탁의 좀 장점 중에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유언장은 재산 관리 기능이 좀 없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살아 있을 때는 치매가 걸려서 무슨 문제 생기거나 이러면은 재산 관리를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근데 신탁은 그 재산 관리 기능을 해주고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해도 사망한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와이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한꺼번에 주지 말고 월 1,000만 원씩만 줘라. 이렇게 계약을 해놓는다면 사후에도 그 일을 해주는 게 신탁이 좀 큰 되게 장점입니다. 구체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탁이 집행자 역할을 굉장히 투명하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이제 유언장은 집행인이 아무래도 정해놓고 가족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족끼리 유언 집행을 하려 그러면 이견이 좀 생기거나 감정에 조금 이견이 생길 그럴 수 수 있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불협화음도 많고 한데 신탁은 그 집행자 역할을 신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 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고인의 뜻을 그대로 배분 결과를 실현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앞서서 이제 뭐 배우자에게 모두 주시오라고 이런 유언 신탁을 한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문제랑 좀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유류분의 문제는 예. 신탁을 하셨건 뭐 유언장을 쓰셨건 사전 증여를 했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비슷하게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신탁을 하면 유류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뭐 소송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이라는 것은 생전에 주신 것, 그다음에 유언장 한 것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신탁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좀 감안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급 청구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뭔가요? 이제 신탁 계약 안에 지급 청구 대리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생전에 내가 이제 만약에 치매가 왔다. 그러면 그 치매가 온 다음에 누군가가 일을 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신탁은 뭐 만약에 첫 번째 아들을 지급 청구 대리인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그 아드님이 지급 청구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3-4명씩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도와주기가 어렵거나 이러면 그 아드님이 많이 아프신 어머님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을 해주는 제도 없이 그냥 예금이나 일반 뭐 금융기관에 넣어놓는 금융 상품에 예치를 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아프시거나 치매가 걸리시면 자금이 동결이 됩니다. 그러면 찾아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고인은 항상 본인에 관련돼 있는 비용은 살아생전에 본인의 돈으로 잘 쓰여져야 절세에도 도움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게 집 한 채 있고 예금이 있으면 세율 구간이 높아요. 그러면 그걸 많이 써야지 절세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자녀들이 돈이 동결되면 절세에도 또 악영향을 좀 끼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돈은 본인이 잘 쓰여지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지급청구 대리인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신탁이 필요할까요?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1인 가구는 반드시 필요한 게 네. 이 신탁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약을 하셨던 분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좀 더 명확하실 것 같아서요. 70대 후반에 이제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 A 씨라고 하죠. A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제 시니어타운에 이분은 거주하고 계세요. 시니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보증금이랑 갖고 계신 예금을 이제 모아서 신탁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치매가 오면은 나를 위해서 뭐 요양비, 간병비, 생활비, 의료비 이런 비용들 생활비를 좀 주기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돈 들어갈 때도 그걸 돈을 지급을 해주는 보호 역할을 신탁하게 하게 해주고
내가 만약에 혹시 유고가 발생하면 장례를 치러주고 그다음에 그 장례를 치른 다음에 봉안시설로 옮겨주고 그다음에 나를 그동안 굉장히 보살펴줬던 많은 고민들을 해줬던 이제 의료원 예, 그런 곳에 또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기부해라. 근데 이제 그런 절차를 쭉 하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법적 대리인이 후견인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후견인이 또 필요한 부분도 보완해달라. 이런 거를 전부 모아서 신탁 설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기관 네 기관이 이렇게 합쳐서 A씨를 위해서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봐줄 수 있는 의료원, 그 다음에 봉안당 시설 가셔야 되니까 봉안 시설 업체, 그 다음에 후견을 지원해줘야 되는 전문 법무법인, 그 다음에 신탁 설계를 하고 있는 저희 금융기관 이렇게 사자가 업무 협약을 해서 A씨의 고민을 1인 가구의 그 좀 깊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는 거죠.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형제 자매가 5분이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사망을 하시면 상속인이 15명이 돼요. 대습 상속인 조카랑 배우자들이 다 살아있다고 하면. 근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해외에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또 연락 두절돼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15명이 의미 없이 돈이 막 또 흩어질 수밖에 없고 상속 집행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한테 해결해달라 요청을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좀 신탁을 좀 해봐야겠다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좀 유념하세요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탁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신탁 계약 자체가 저는 꼭 적정한 타이밍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3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상담을 했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상담을 하고 계약을 이제 해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계약을 못하고 안타깝게 되돌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이미 3년 전에 막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잘했지만 지금 가서 보니까 저도 못 알아보시고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이 계약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시는 대부분 분들 이제 뵈면은 아직은 내가 건강하고 이제 생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건강하니까 좀 뒤로 미루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상속을 고민할 때가 바로 계약이나 유언을 할 때입니다.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칫하면 실행 기간을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탁 계약도 이제 굉장히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미리 설계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현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